자, 보자.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있는 고전 소설. 왜? 단어가 너무 어렵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거기에다가 여기는 심리 상태도 나타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수백 청진록 읽으면서 등장인물 관계들을 좀 그리면서 읽을게. 이 작품은 주태우는 상은 윗상자 나오면 천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태우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야, 한 문장에서 사람 몇 명 나오냐? 주태우 위에다 쓸까? 그러자. 주태우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태우의 소생이고, 노왕, 노나라 왕이란 얘기야. 여기에 소생이고, 그리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군주라는 이름이 여기 노왕의 딸이야. 그러니까 주태우가 할머니네. 그치? 교육 읽자인지 조금 빠르게. 군주를 본국에, 그러니까 노나라에 보내지 아니하고 태우가 곁에 두고 사랑을 하였다. 이날 군주가 고모를 데리고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준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준백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대. 무슨 모습인지 한번 보자.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의 비룡처럼 멋진 남자였다는 얘기네. 하늘의 신선 아니면 물속의 용처럼 느껴졌대. 고모를 시켜서 네 집의 상공인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에 여기서 고모를 시켜. 중간에 나타나서 이제 심부름을 해주는 건 바로 고모다. 고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줘. 계속 가볼게. 유모가 명령을 받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준백이더이다. 좌영윤 이준백이더이다. 군주가 기뻐했다. 태우께 준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한테 시집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태우가 상을 발견하고 상을 만나서 아마 천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면서 어쨌든 계모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여춘이 상 또한 태우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준백을 불러 혼인하라. 결혼해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네, 저도 별로요. 준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자 상이 실함과 태우를 불러 우격 따짐으로 태결하시니 5월 순이었다. 실함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오르리요. 부인이 침 오랫동안 울은 다음에 생각하고 울은 다음에 말을 해.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대. 성례를 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시키면 인간의 천자의 뜻을 오히려 속이는 거래. 왜? 사실 준백은 마음속에 있는 애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실함이 누구겠어? 아버지 아닐까 싶죠? 실함과 실함의 부인은 아마 이준백의 엄마와 아버지일 것 같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리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현유가 준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으로 패하지 못합니다. 그러네. 준백이가 좋아하는 애가 바로 현유였어요. 현유.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잔악계나 생각하던 가인은 예쁜 여자거든. 누구? 현유. 예쁜 여자에 좋아했어.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위의 명령을 지켜서 의리를 저버리겠습니까? 결국 얘네는 뭔데? 정운관이에요. 정운자였어. 그러니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는 건 신의를 저버리는 거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만일 현유와 성리한 이후에는 만사의 혐의가 의심이 없어질 터인데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유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은 담을 넘는다는 얘기거든. 삼가지 못해, 조심하지 못해서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는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이준백이 군주랑 결혼을 해. 그리고 이 군주가 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막고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준백이 어디가? 현유한테 간다면 월장에서 담을 넘어서 얘한테 간다면 삼가지 못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방자하게 든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참화가 그 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현유에게 바로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현효의 연약질, 그 연약한 마음으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제 나이가 어리고라고 써있지만 현효의 나이가 어리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성리를 하지 말고 준백이 군주를 가까이 하여 좌처를 입으로 알아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임금님의 간섭하는 바가 없으며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가며 현철하는 이만 갖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군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현유를 어떤 방 한가운데 두자. 그러면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선처를 바라는 게 나을 것 같다. 임금의 뜻을, 상의 뜻을 어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신앙이 옳게 여겼지만 현유에 붙인 오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리를 하라고 하는 몽중사를 생각하고 꿈에 나왔어. 오상서라고 꿈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 부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죽지 않았다 내 생각에. 자, 그러니까 오현유였네 이름은. 뭔가 안 좋아. 이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이에 수매정에 가서 현유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주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년자야 침착했다. 되게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게? 뭐 어떻게 돼? 군주랑 혼인하지.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백은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연유가 뭐였어? 자기 남편이 마음이 처음부터 나한테 있지 않았어. 현유라는 다른 여자한테 있었어. 기분이가 어때? 별로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 일러버리겠지. 군주가 얘기해버려 중요하게. 주태우와 천자에게 고변을 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백만이라고 하지만 얘네들 다 옥에 갇혀버렸어. 그런데 한편 각도의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하기를 제 나라의 왕이 반을을 주어서 날마다 장사를 모으자. 여기 제 나라 또 다른 나라 제 나라의 왕이 뭐한테 반을을 두었다. 반적의 마음을 두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 장사, 힘센 장비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3군을 조려나오니 사신을 보내어서 칙지를 내려 문죄하시고 그 기밀을 주차를 써서 잘 살펴보셔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 상이 말도 잘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했다. 승상 주연이 태우께 가만히 여쭈기를 이제 가장 기묘한 기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태우에게 승상 주연이 가만히 여쭈는 뭐라고 여쭈는지 이야기를 잘 봅시다. 준백이 죄를 사해 문죄하라 하시고 준백은 죄를 사해 주제 5소절을 말리 노국의 시로 보내어 세자의 후궁으로 삼게 하며 두 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니 이건 선생님 생각이야. 여기 노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아들 세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나라의 세자에게 뭘 해버리자? 여기를 후궁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럼 얘도 얘한테 준백도 현유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다. 두 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절색. 고전문학에서 색이 뭐라 그랬어? 예뻐. 절색이니까 정말 예뻐. 절대가인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야. 사실 준백이가 외모를 되게 많이 보던 애야. 그러니까 현유가 엄청 예뻤던 거야. 그러니 누구에게 세자의 후궁으로 주면 이 세자도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개교가 기특지 아니하리요? 태우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개교로서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자, 주태우가 승상 주연한테 말하는 거. 범연이는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 대충 일 처리하지 마. 이 얘기야.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써 도모하라. 이 일은 잘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거야.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명령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반하여 혼자 나아가서 임금 앞에 자기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그러니까 제 나라에 보낼 때 사신을 강렬
사신으로 욕먹이지 않고 후환을 얻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고 하시나이까?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 경등이 천노 추천해서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보고 엎드려서 아뢰기를 감옥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본뒤 자 이중백을 중히 소중하게 여겼던지라 즉시 즉일에 그날 당장 사면하고 풀어줬어. 죄를 사해줬어. 상서를 보기아에 승품하사 제국으로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상서를 무엇으로 삼았다? 보기아로 승품했대. 아마 얘가 상서였나 봐. 그런데 뭐였다? 보기아로 승품했다 이랬잖아. 승품이라는 건 관직을 더 올려주었다는 얘기야. 얘 직책이 다 올라갔어.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럼 뭐래니?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얘기하는 거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네, 맞아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태후의 뜻을 순순하여 태후의 뜻을 윗사람의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은 품계를 더 올렸으니 이것은 상이 이중대가 특별하게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말 서술자의 개입인 거 알 수 있죠? 사빈이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고 퇴주하니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자 그러니까 엄마의 성이 신부인이었네.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만큼 봐도 등장인물 많이 나왔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지.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간자가 느꼈더니 이제는 또 말리 타국으로 너를 보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횡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치는 자기 엄마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야. 자치는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나도 너무 슬프지만 소자의 대명은 내가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늘이 아시는 바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이를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뭔가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누설했다. 비밀이 새어나갔다.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자기 아내인 군주를 의심하고 있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개교인이 다 알고 있어.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에 틀림없이 오씨를 참살할 뜻이오니 이건 이 글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중배의 생각에 맞지 않을까 싶어. 오현묘를 놓아주었다. 이 얘기는 이쪽으로 이제 후궁으로 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런 계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살, 죽이겠다 이런 뜻이오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올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이전에는 먼 곳으로 지금 떠나야 하잖아. 남편이 먼 곳으로 제 나라로 가야 하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응당 체면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굿바이 전송할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은 칭병이라 그래. 병을 핑계로 대서 나오지 않았어. 정 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라 하니 보모가 상서 가중에 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보모가 되게 크게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보모가 군주한테 당신의 남편 집안은 별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큰 생각이 없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지. 보모가 대의하여 저희들의 작용인지를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대내에 들어간 요축이를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한 오매 다들 푸른 얼굴을 하고 있대. 아무 생각이 없다. 오매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소폭게 배우려 계시더라.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해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가지를 못했다. 사실은 상서가 원해 먼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고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도리가 아니니까. 또 상사 1년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으로 나왔다. 상서 앞으로 나왔어. 남편 앞으로 나온 거야. 가중의 상하가 군주를 보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누구야? 상서 이중백의 아내 군주를 보고 선생님 이거 혼인강매 쓰지도 않았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했어. 명령으로. 그지? 누구냐? 어디 봤냐? 가중의 상하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 여겨. 그러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뭐야? 억지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까지. 전체 내용은 선생님도 사실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복잡한 이 정도의 글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질문들도 나오지는 않았어. 대충 내용은 파악했지만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인 것 같아. 비문학은 한 개 질문 나왔거든. 조금 있다가 다시 올려줄게. 안녕.